흔히 말하는 나비약이라고 나비약이라고 하죠. 이 약은 진짜 거의 안 쓰려고 애를 많이 쓰고 네, 많이 설득해서 다른 약으로 좀 돌리는 편입니다. 네. 그 정도로 환각작용도 일으킵니다. 결국은 아까 말했던 메스암페타민처럼 강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용량이 지나치고 빈도가 지나치면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네. 제니칼은 이제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흡수되는 거를 말 그대로 말아가주는 거예요. 지방이 둥둥둥둥 대변 속에 좀 떠 있게 되고 소장의 원위부에서 나오는 물질로 추정되는 게 위에 배출을 느리게 만들고 포만감을 유도하더라 라는 메커니즘을 밝힌 거지. 그게 향후에 GLP-1이라는 게 밝혀진 거야. 이게 위장관 부작용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위배출 속도도 느리게 하고 그러다 보면 메스껍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원래 음식을 많이 먹던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음식을 주체를 못하는 타입한테는 그닥 큰 효과를 못 봤을 것 같아요. 위고비 디에타민 마운저로 비교하면 뭐가 효과 제일 좋을까요? 위고비는 가격 때문에 너무 부담돼서 디에타민만 먹는데 이거 너무 고민돼요. 디에타민이 가장 싼 약은 싸죠. 맞아요. 너무 싸. 근데 얘는 진짜 3개월 이상 쓰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처방을 한 번에 4주 이상 못 내게 막아놨고 그 이유는 얘가 효과가 마운저로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싹센터보다는 좀 좋은 느낌? 그리고 좀 빨리 빠져요. GLP-1 작용제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반면 이제 펜터민은 딱 처음부터 디에타민은 딱 그 용량을 쓸 수 있으니까 초기 감량 효과가 꽤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이거를 좀 떠나기가 힘들어서 3개월 안에 끊으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이제 펜터민의 효과를 보고 부작용이 별로 없던 분들은 100% 다시 펜터민을 찾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존을 하게 되니까. 네네 맞아요. 차라리 이제 부작용 때문에 난 못 먹겠더라 이런 분들은 다시 안 찾는데 그래서 얘로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 장기적으로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비용적인 문제는 정말 뭐 고도 비만에 치료가 필요한 비만이라면 언젠가는 급여화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될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심사적으로도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되려면 우리 인식도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비만약이라는 게 막 마르려고 날씬한 몸매 가지려고 하는 약이 아니라 비만이라는 게 병이라서 진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만 급여약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워낙 요즘에는 살이 안 찐 사람도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만인 게 왜 몸에 안 좋은지 사실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딱 몸에 안 좋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죠. 몸을 안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비만의 유형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 아웃풋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음식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관을 해. 그 음식물이 썩기 전에 다 안정적으로 소비를 해요. 어느 정도 보관은 하지만 그런 문제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집어넣는 거와 끄집어 쓰는 게 계속 순탄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문제죠. 냉장고에 음식을 사다 넣어. 근데 냉장고에 또 음식을 또 사다 넣어. 이미 그 음식이 안에 있는데 또 사다 넣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산 음식이 썩고 버릴 것 같아. 아까우니까 냉동실로 옮겨. 그리고 나서 1년, 2년 그냥 계속 묵은 채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몸에 안 좋은지 모르고 그게 우리의 안 움직이는 세포 안에 갇혀있는 지방이라는 거거든. 이런 비만은 상당히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 시스템이 지방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보통. 아까 그 음식물이 썩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방이 많아졌을 때 대사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뭔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저항증이죠. 대사적 저항증, 인슐린 저항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냉장고가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럼 바깥에다 음식을 냅둬야 되잖아. 네.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썩겠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야. 즉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혈액에 있다가 세포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거나 단백질로 바꿔 저장되거나 해야 되는데 저장되지 못하고 혈액에 있는 거예요. 그 혈액에 있는 물질들이 뭔가 혈액의 항상성에 해를 끼치면서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그게 시작되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혈당 오르는 거고 혈중의 중성지방 수치 오르는 거고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죠. 세포가 제대로 영양소를 에너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럼 그것들은 또 혈관을 손상시키고 그 혈관이 손상되면 또 혈관 합병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해가 될 수 있고 그냥 무게가 무거운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골격근 관절에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관절염 같은 것도 사실 훨씬 빈도가 높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학병원에서 수련받을 때는 정형외과 교수님 중에서 무릎 보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협진을 내셨어요.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혹은 수술할 환자들, 수술한 환자들은 비만인 경우에는 꼭 비만 진료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직 살 날이 훨씬 많은데 또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럴 일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은 약간 비만인 사람이 네. 더 오래 장수합니다. 건강하게. 약간 뭐 비만인 과체중 사람. 비만? 약간 과체중.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풋과 아웃풋이 잘 흘러가는 사람. 근데 체중이 늘고 비만이 될수록 인풋과 아웃풋이 제대로 안 흘러갈 가능성은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뭐 비롯한 질환들이 터질 가능성은 커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혈액에 들어와서 그걸 세포 안에 안전하게 전달해주고 거기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 그걸 또 쓰고 집어넣고 이렇게 이 순환이 잘 굴러가야 정상인데 안 들어가면 혈액에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혈액의 물질 농도가 올라가면 심장은 그 끈적해지고 물질 농도가 올라간 전해질 양이 올라가고 삼투가 올라간 혈액을 세게 밀어내야 되니까 혈압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뇌에도 영양분이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러면 뇌에 혈액을 올리기 위해서 더 강한 심장의 박동을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 살이 찐다와 안정적으로 지방을 저장했다.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말 아닌지 어떻게 다른지. 외관적으로 보이긴 같죠. 같죠? 네. 근데 안쪽에서 대사적 흐름이 진행되는 거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왜냐면 외적으로 살이 쪄 보이는 건 똑같으니까. 몸무게가 느는 것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예를 들어 돈을 받았는데 혹자는 돈을 다 써요. 바쁘 쓰고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자는 돈을 받았는데 계속 버는 돈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럼 지방으로 따지자면 내 몸에 지방이 계속 쌓이는 거죠. 꺼내서 쓰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을 갖고 각각 세포에 전달하는 이유는 세포가 에너지 대사함으로써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영양분이 되게 많고 여유가 있을 때는 영양분을 굳이 멀리까지 전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화관에 가까운 데다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부지방? 그게 복부지방이고 내장지방이죠. 근데 영양분이 부족할 때는 말초로도 계속 보내서 이렇게 계속 그 세포들이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피하도 저장하고 내장도 저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피하에 지방이 많이 쌓이다 보면 단열작용도 하잖아요. 체온 보호도 잘 되잖아요. 굳이 저기까지 이제 보낼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내장에다가 복부에다 쌓는 겁니다.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성 질환들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들어가지 못하는 영양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혈액에 떠다니고. 그렇죠. 그럼 그 영양분이 어딜 가겠어? 어딜 가요? 비정상적인 위치에 들어갑니다. 원래 가면 안 되는 거? 네, 간, 그래서 간, 지방간. 췌장, 심지어 근육세포에도 들어갑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블링도 쌓이고 사람 몸에도 마블링이 쌓이고요. 지방췌장도 되고 지방간도 됩니다. 이소성 지방이네. 그러면은 그 세포들은 원래 지방이 쌓이면 안 되는데 지방이 많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급성 간염, 급성 췌장염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고요. 근육에선 근육통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이 터지는데 왜 염증이 생겨요? 멀쩡한 세포가 터지면 거기 백혈구들이 몰려들어요. 그거 정리정돈해야 되니까. 불이 났으니까 끄기 위해서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구분을 내가 해보고 싶다. 내가 살이 찐 건데 이게 건강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건강한 건지 괜찮은 건지 알고 싶다 하시면 어쨌든 피하 지방이 먼저 찌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냥 팔다리에 좀 군살이 붙었다거나 뭐 이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부에 단단한 둘레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여자들 말랑말랑하게 접히는 복부는 사실 이런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피하 지방이라서 그거 외에 잡히지 않고 안쪽에 자꾸 빵빵한 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인바디 많이 하시니까 그 안에 내장지방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피하지방이 먼저 차고 자리가 없을 때 내장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 너무 말랐던 사람이 오히려 내장지방이 잘 생기기가 쉽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피하지방 저장 공간 자체가 적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른 비만으로. 그렇죠. 마른 비만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일 안 좋은 게 근육도 적어, 지방도 적어. 그러니까 내장지방 생겨버리면 대사 개선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통통했던 사람들은 뭐 피하지방 자리가 좀 있으니까 약간 쪄도 내장지방이 조금 더 늦게 차기는 하는데 어쨌든 피하지방이 너무 과도하면 자리 없으면 내장으로 가는 건 맞아서 어느 정도 선은 항상 지키기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댓글에 주변에 마른 여성분이 마른 몸을 유지하려고 위고비를 쓰려고 하는데 일부 거식증을 가진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거식증으로 빠지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잘못 쓰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저는 그래서 네. 솔직히 뭐 이걸 보시는 분이나 주변의 분들한테 꼭 얘기해 줬으면 하는 게 본인이 체지방률 정상이고 BMI 정상이고 비만 기준에 해당이 안 되시면 비만약은 안 쓰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러면 당연히 제약회사는 싫어하겠죠.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쓰고 싶어 할 때니까. 근데 연구 자체가 정상 체중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다 과체중 비만 과체중 비만 연구라서 대상으로만 했죠. 이게 정상 체중인한테 써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건강에 위해가 없었는지 본 연구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내 몸에 실험을 하는 셈이고 이게 뭐 식욕이 억제되고 안 먹어도 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식이나 이런 거에 트리거로 모든 다이어트는 작용할 수 있죠, 사실은. 그 마운자로 위고비 시험을 보면은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BMI 27 이상, 거기다 30에 35 이상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꽤 많고 N수도 꽤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을 대해서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가정이 없는 거거든. 그리고 저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는 더욱더 없을 거예요. 애시당초 그걸 목적으로 임상실험을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 대상으로 과체중들 25 이상한테 지금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해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긍정적이라면 적응증이 넓어지긴 할 거예요. 물론 여자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40kg 나가던 사람이 45가 되면 너무 불편한 거야. 옷도 안 맞고 바디 이미지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 심리는 이해가 가요. 그치만 그게 의학적인 개입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네. 우리가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되게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비만을 잘 유지할 수 있었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전통 한식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GLP-1이나 이 GIP라고 하는 인크레틴 호르몬들의 작용이 서양인들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원래 몸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인류학적으로 볼 때 동아프리카에서 처음 탄생한 태초의 인류가 이동을 했어요. 먹을 걸 구해 이동했는데 멀리 왔다. 유라시아 대륙판을 가장 멀리 건너온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렇게 장거리 이동에 유리하려면 먹고 포만감을 느끼고 오랫동안 안 먹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GIP나 GLP-1의 작용을 톡톡하게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 근거가 되는 게 적은 인슐린 양으로도 포만감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었다. 당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췌장의 크기가 유럽인들에 비해서 미국인들에 비해서 작은 것 대비 인슐린 분비량이 훨씬 적거든. 췌장 크기는 17, 18% 적는데 인슐린 분비량은 거의 30% 가까이 적거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체중을 잘 조절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인크레틴 호르몬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더 잘 살아남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사실 장에서 DPP4라는 애가 나와서 분해를 해요. 아, 너무 많지 않게. 다이펩티드 펩티데이즈 4라는 애가 나와서 분해를 하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사견이고, 선생님이 BMI 25 이상 실험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과연 그 NEJM에 올라왔던 미고비나 마운자로 대상자들만큼 나올까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제 아시아인들은 워낙 비만이 서구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시아 쪽에서 적응증을 넓히기 위한 연구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약이 필요한 경우에서 대사 질환이 있는 비만인 분들, 그리고 BMI가 27 이상, 30 이상 요 정도 분들, 그리고 이제 행동 개선을 좀 더 쉽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약을 쓰기가 좀 위험한 분들, 금방 얘기했던 마른 분들은 얘기했으니까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비만 노인 같은 경우는요,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나이대의 비만이 위험 질환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당뇨를 컨트롤하는데 협업을 해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용량을 줄여서 서로 가는 거 정도에는 허용인데,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을 한다면 가뜩이나 없는 근육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커져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뒤늦게 이제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비만이라는 게 생기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식단도 하고 뭐 약도 쓰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함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근육 감소거든.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걸 많이 보고 있어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활동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매우 부족하고 떨어지거든.
뭐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분이 쓸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항상 금기 조건 먼저 체크는 해요. 그래서 GLP-1 계열의 싹센다 위고비 마운저로는 갑상선 암 중에서도 좀 특별한 암이 있어요. 수질암? 이런 거는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갑상선 암이 있으면 사용을 못하게 아예 되어 있어요. 그런 암의 발생과 어떤 기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연관이 명확하게 있더라. 그래서 그건 아예 금기로 되어 있고 옛날에 췌장염을 앓았던 적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또 사용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펜터민 용량은 엄청 줄이고 그것과 이제 간질약 중에 하나인 토피라메이트라는 거를 결합해가지고 식욕 억제를 하게 되는 약이 있어요. 큐시미아라는 약. 이거는 굉장히 한 2년 이상 연구도 있고 장기적으로 사용도 가능은 하거든요. 물론 이제 디에타민 대비 약값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진 않지만 이런 약의 경우는 펜터민이 아주 조금 들어갔지만 그래도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좀 있는 분이라던가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한테는 사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자인 분들은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약은 정말 주의해서 써야 되고 금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사실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위고비 계열 쓸 때는 싹센다 때는 안 물어봤는데 위고비는 물어봐요. 혹시라도 자살 시도 이력 같은 게 있었는지. 왜냐면 위고비 실험할 때 대상자에 아예 그런 사람들을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고비가 사실 식욕도 억제를 해주지만 술 생각 그런 것도 좀 줄여준다 해요. 갈망. 뭐 카페인 의존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커피도 좀 덜 생각나고 술도 좀 덜 생각난다 이런 분들이 꽤 계시는데 문제는 시스템을 약간 가라앉히다 보니까 기분도 같이 가라앉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명확하게 연구가 되진 않았고 별 차이가 없었다. 회사 쪽에서는 공식 입장은 내고는 있지만 실제로 기분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또 쓸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탈수가 일어날 만큼 너무 적게 먹게 쓰시면 안 된다. 그래도 위고비는 한 달에 한 번 의사한테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싹센다는 셀프 조절이 가능해요. 펜을 받아서 그냥 스스로 다이얼 그렇죠. 돌려서 해요. 그러니까 막 무한정 올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예 탈수가 일어날 만큼 밥을 거의 안 먹게 되는 상태까지 쓰고 아니면은 평소 대비 너무 안 먹게 써서 급성 신부전. 우리가 혈액이 부족하고 탈수가 일어나면 신장 기능이 손상이 오거든요.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케이스만 일어나도 되게 큰일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적당히 먹는 용도로만 쓰셔야지 너무 극소량 먹게 하는 용도로는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모니터링 하에 비대면으로 띡 무슨 자판기에서 약 사듯이 하지 마시고 여기 댓글에 맥스컷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맥스컷이 혹시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뭐예요? 제가 이거 알아봤는데 네. 일단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주 원료가 출시했을 때 버전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개정돼 가지고 나온 게 이제 녹차 추출물. 고전적인 뭐 부충제죠. 성분들이네요. 뭐 말을 더 가르시나 할 게 없는데. 캄보지아를 맨 처음 했던 이유는 아마 시약처에서 다이어트에 인증을 관련된 해줬으니까. 인증을 낸 제품들 중에 제품을 허가해서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게 기록이 돼요. 가르시나 캄보지아가 다른 모든 거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맞아. 그만큼 시장판이 커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간 독성에 대한 이슈로 재검이 한번 뜨면서 가르시나 팍 꽂힙니다. 꺾였어요. 근데 그걸 대체할 만한 애가 뭐 CLA, 그 다음에 뭐 카르니틴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다 고놈의 크게 의미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한테 너무 익숙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있지. 바로 녹차죠. 녹차가 항산화 관련된 기능성만 있다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이 인정받고 그래서 녹차가 제일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거 지금. 얼마예요? 네. 한국에서 120정 한 통에 23,500원.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네. 그러니까 사서 먹는 거. 그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쓰는 돈이 맞아요. 지금 보니까 저 맥스컵 프로 3통인데 35% 할인해가지고 10만 원 뜨네요. 10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와. 근데 이 맥스컷이라는 건 내가 보기엔 되게 오래된 제품이고 왜냐면 이거 물어본 사람들이 옛날부터 계속 있었을 테니까 이거 거의 코로나 전부터 맞아요.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제품이라고. 바나바잎 추출물까지 넣어서 혈당 아, 이런 것까지 넣어. 코르솔산까지 들어갔다. 그게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프로 가르시니아가 버전. 이제 혈당이 녹차- 인기니까. 녹차 추출물이 주 원료가 되고 두 번째 원료가 바나바잎이 들어가면서 이제 혈당 도움을 올라탄 거죠. 이거 지금 SNS에 인플루언서들이나 좀 유명한 보디빌더나 연예인이나 난리도 아니에요. 멕시코에서. 광고비를 많이 책정해서 쓰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뭐 가르시냐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부 성분을 계속 변화를 안 시키는 제품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대적인 트렌드와 연구되고 있는 성분들을 계속 반영해서 뭔가 바꾸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팔아먹으려고 노력은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CJ 팻다운 슬리밍 샷은요? 이거 똑같네요. 가르시니아의 바나바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싼 거 먹어라. 먹을 근데 거면 싼 거 먹어라. 먹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말하잖아요. 보조제는 누군가에게 효과 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조제고 확실하면 처방약이고.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차라리 다른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효과가? 그렇죠.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거든. 아 그러니까. 쉽고 편하고. 아니요 운동할게요라고 말씀했어요. 힘들 수 있지만 운동을 할게요. 트리컷이라는 거 물어보셔가지고 검색해봤는데 잘 안 나오네요. 이거는 인플루언서가 예전에 잠깐 팔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너무 만들기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바로 나와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바로 만들어드릴게요. 이런 세상이기 만들어주고 때문에 싶어서요. 여러분이 직접 연락하셔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은 이런 세상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효과가 있었으면 내가 이미 만들어서 팔았지. 그치. 저는 이런 거를 허가해주는 시약처가 더 문제라고 봐요. 뭔가 국가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약처 욕하지 마세요. 왜요? 왜죠? 내가 욕하는 건 가능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 내가 욕한다 모르는 건가? 내가 해도 넌 안 돼. 전기식은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해요. 뭐 일말에 뭔가 기대를 조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필수도 아니고 명확한 효과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프리미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맞아. 그냥 뭐 돈이 아주 넘쳐나고 내가 해볼 거 다 해봤고 뭐 조금 도움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좀 버릴 돈이다 생각하고 쓸 수 있으면 뭐 차라리 해볼 수도 이불을 있겠다. 너무 좋은 걸 사거나 베개를 좋은 걸 사거나 이게 더 낫다. 잠을 잘 자고. 차라리 소고기 한우 사주시는 게 좋지. 낫지. 여기 댓글에요. 토피라메이트랑 디에타민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시기도 하셨고 디에타민만 먹어보기도 했는데 토피라메이트 유무 차이가 클까요? 옛날에 큐시미가 나오기 전에는 이걸 같이 썼어요. 따로따로 처방해서. 근데 대신 용량이 좀 크죠. 근데 토피라메이트 자체도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피라메이트 디에타민 처방을 어떤 용량으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에타민 풀 용량을 안 쓰기 위해서 토피라메이트를 같이 쓴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써야 좀 안전하게 오래 가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드니까 주시는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진짜 좋은 댓글 달아주셨어요. 혈당 조절에 제일 좋은 건 먹고 산책하기, 탄수 조금 덜 먹기예요. 영양제 먹고 혈당 낮아지겠지 바라지 않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돈 아까우니까 그걸로 차라리 고기를 사 드세요. 제가 뭐 운동 좀 싫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거창하게 뭐 헬스장 등록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걸어갈 때 좀만 빨리 걸어봐라. 우리 같이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은 좀만 걸어도 금방 숨차다. 그쵸. 운동의 효과는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숨이 찼느냐 몸이 좀 뻐근하냐 두 가지로 평가하시면 되는데 숨 금방 차니까 조금만 해봐도 좋다. 맞아. 그걸로 조금이라도 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봐라. 그럼 너무 기분이 좋고 맞아. 결국은 조금 더 하게 되는 선순환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해요. 여기 균 얘기도 나왔잖아요. 아카마시아균. 네네. 우리나라 포함 세계적으로 이 균 관련된 프로바이오틱 관련된 세계적인 석학들 예를 들면은 저스틴 소넨버그 부부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교수님들 몇 분 계시지?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셔. 외부에서 주입한 균이 내 장에서 번식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그럴 거면 차라리 발효식품을 먼저 먹고 그 발효식품 먹은 이후에 어느 정도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되면 그 미생물의 다양성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균총 자체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야채랑 섬유질 같은 걸 같이 넣어줘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최근에 올라온 셀 연구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저 되도 안 되는 RCT 연구도 아니고 N수 되게 적은 그런 연구들에서 뭐 뚱보균, 무순균 어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되게 많이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 그게. 이상하게 유통구조든 뭐든 여러 가지 구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타블렛이나 캡슐로 먹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실제 장에서 그렇게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거의 없다는 얘기야. 희한해. 나도 그 왜 안 되는지 궁금해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오메가3도 그렇잖아요. 약간 뭐 생선 섭취량이 많아서 오메가3 섭취가 평소 좋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와 오메가3를 뭐 보충제로 먹었을 때 연구 결과가 생각보다 보충제로 먹었을 때 자꾸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고. 그게 참 신기한 게 식품으로 먹을 때와 우리가 정제된 뭔가 단일 성분으로 먹을 때가 위장을 통과를 똑같이 하는데도 왜 다른지. 상당 부분이 단백질의 효과라는 얘기가 있어. 생선 단백질의 효과. 상당 부분 그럴 가능성도 단백질에 있죠. 뭐 발효식품이라고 하면은 네. 대부분 뭐 치즈나 콩 발효식품을 먹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단백질의 효과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다들-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안 다음에 끝났어요. 한번 또 이제 저희가 직접 다이어트 약, 세상에 있는 다이어트 약을 다 먹어본 자, 그를 모셔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급히 마무리하게 된 이유가 저기 애기가 오늘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잠을 안 자고 자꾸 나와요. 남쌤도 아이의 곁으로, 오수님도 아이의 곁으로 이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저희가 다음번에 또 다이어트 약 주제로 나머지 부분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음식을 집어넣는데 음식을 이제 집어넣다 보면 음식이라는 게 결국은 집중이 안 되는 네, 죄송합니다. 자, 아기가 자러 가서 그래서